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비둘기 연준 그리고 기술주들의 상승, 이것이 이제 중요한 골자가 됐는데요. 연준에서는 이제 제로금리를 유지하면서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원책을 펼치겠다, 이런 얘기를 만들었고요. 또 독점법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을 기술주들이 약간은 털어냈다, 이런 느낌들을 통해서 기술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으로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 전달해 드릴 거고요. 미국 증시의 상황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연결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게는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수가 진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달에만 무려 2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외국인 매수가 집중됐다는 이야기인데요. 삼성전자에 왜 이렇게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지, 또 외국인들의 매수는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좀 궁금하니까 알아봐야 되겠죠. 최근 들어서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고 있는 외국인 매수와 삼성전자, 오늘 다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0억 달러에 달하는 한미 통화 스와프가 전격적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일단은 만기까지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연장을 시켜버린 건데요. 이 조기 연장이 되면서 좋은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좋은 게 더 많겠죠. 아무래도 뭐 외환시장의 안정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율이 이제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런지, 거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30일입니다. 자, 목요일이고요. 월 말과 가까워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는 그러한 느낌들, 좀 뭔가 좀 분주한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좀 나오기 쉬운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한 달을 마무리한다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이벤트예요. 그래서 이 월 말 시점에서 뭐 윈도우 드레싱이 나타나는 것도 그러겠습니다만, 포트폴리오에 대한 어떤 수익률을 정리한다든지, 또는 향후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뭐 다음 달에 있을 그런 계획들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코스피 지수나 뭐 지금 다우 지수, 나스닥 이런 모습들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좋을 때 어떤 종목들을 대응할 것인지, 또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이게 좋은 시점에서 이제 장이 좋을 때는 걱정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향후 계획 세우는데 참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차분하게 시장 바라보시면서 내 포트폴리오 같이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우지수 상황 먼저 좀 살펴보면은요, 일단은 뭐 그냥 별 부담감 없이 상승 출발은 좀 일단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마감 때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일단은 중요한 골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FOMC에서 나타난 이야기, 그 다음에 기술주들의 랠리,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기조들이 계속 연결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고, 또 투자자들이 여기에서 어느 정도 많이 반응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약간의 뭐 경기 부양에 대한 성격일 수도 있겠고요. 걱정하지 마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 시장이 받아들인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평가 논란이 되고 있었던 기술주들 역시도 뭔가 악재에 대한 부분에서 잠깐 벗어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가벼운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죠. 지금 연준과 기술주 강세의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부분인데, 청문회에 기술주 기업들, 이 대기업의 수장들이 출석을 하고 나서 이 기술주들의 랠리가 나타났다. 도대체 뭔데? 네. 이 독점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이제 뭐 아무런 생각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가 봐요.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데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강조를 했다.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 실적의 최악의 시기는 지나갔다. 그래서 기업들에 대한 긍정적 평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주요한 골자가 되겠습니다. 뭐 따지고만 본다라면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재료들은 현재 뭐 부담될 게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또 이런 내용들 자체가 다 좋은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증시가 와인 아시죠? 왜 안 올라가는데? 자, 이렇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투자 심리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 지금도 어쨌든 어느 정도의 그 상승 탄력이 더 진행이 돼서 더 많이 뚫어줘야지 상승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현재 시점은 아직은 그래도 뭐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약한 모습도 계속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런 그 제대로 된 상승을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좀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건 지금은 시장에 대한 그런 상승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뭐 이제 시장이 빠지지만 않으면 일단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배경들은 조금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연준의 그 결정 그리고 그 기업들의 이야기들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CNBC, 이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은요, FOMC가 기준금리를 0에서 0.25%포인트로 동결했다라고 되었습니다. 이게 지난 몇 개월 동안 미국 경제 상황이 다소 호전이 되고 고용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라는 성명이 발표가 되긴 했는데, 근데 여전히 이제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그리고 경제가 더 잘 회복되는 것, 정상적인 수준까지 회복되는 여부는 전격적으로 극복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복이 되지 않는 이상은 언제든지 재봉쇄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경제가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서 위험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경제의 미래가 이례적으로 불확실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감염병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에 따라서 이 경기가 좋아질 것인지 아닌지가 결정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또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뭐 등등 의회의 추가적인 지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본 거고요. 미국 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또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는 정말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상승이 진행되고 있던 과정이었는데 더 좋아지기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라는 그런 돌쇠와 같은 그런 발언을 하게 되면서 그 증시가 더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뉴욕 증시 상황을 좀 보게 되시면 상승세가 유지가 되다가 장 막판에 이 FOMC 성명서 발표 이후에 더 강하게 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힘을 더 많이 실어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이것은 어디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현재 감염병의 사태가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경기의 회복이 달려있는 부분들인데, 그것을 가장 빠르게 해결을 해줘야 되고 가장 처리를 서둘러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 정부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어떻게 빨리 극복해낼 것이냐, 그것이 정부에 대한 성적표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백신이 나오면 다 조용해질 만한 내용이긴 한데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전에는 계속적으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 정책적으로도 많이들 이용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부정적인 뉴스는 아니에요. 뭐 뭐든지 다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다라면은 주가의 어떤 추가 상승 이런 것들이 더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네, 기술주 같은 경우들은요, 지금 독점 의혹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었어요. 미국 국회라고 하고 미국 의회라고 봐야 되겠죠. 네, 거기에서 이제 애플, 그다음에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이렇게 4개 기술 기업의 CEO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독점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이제 청문회에서 이제 조사를 치고 들어가는 모습인데, 이들 그 CEO 모두 다 독점한 사실이 없는데요? 라고 항변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이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청문회 불러가지고 너 이렇게 잘못 저질렀지? 그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짜증나, 그죠? 네, 왜 나만 갖고 그러기는. 아무튼 네, 그런 이야기들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내가 독점했습니다. 날 죽이십시오. 미국에서는 독점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철도회사의 그 독점 이런 것들 보시면은 결과치는 완전히 갈갈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회사 자체가 분리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독점을 못 시키게끔 그렇게 만드는 그런 나라가 또 바로 이 미국인데,
지금 독점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회사가 완전히 공중분해된 상황인데, 그죠? 완전 찢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덩어리로 있는 게 아니라 찢어져서 완전 분석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업에게 좀 치명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뭔가 방어를 하기 위한 최고의 노력을 하지 않았었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독점은 사실이 없다. 일단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독점에 대한 어떤 증거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기업들을 쪼개려고 하는 움직임도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뭐 이런 불안감 이런 것들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뭐 이례적인 부분이 아닌가. 네, 너희들 독점했냐? 물어봤을 때 아닌데요. 알았어. 이런 거. 우리는 조사했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했어? 뭐 등등. 사실 지금처럼 기업 환경이 어렵고 경기가 어렵고 이럴 때 대기업을 쪼갠다? 그러면은 다 된 밥에 코 빠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형식적인 것으로 지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주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뉴욕 증시를 전부 다 끌어올리는 또 그런 하나의 요건으로 작용되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는 나쁜 거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극복하자, 이겨내자. 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장이 좀 많이 어려운가? 이런 느낌을 살짝 받기는 해요. 근데 재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악재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실 때는 좀 가볍게 바라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듭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쓸어담고 있는 외국인 이번 달 들어서면서 2조 6,500억에 대한 순매수가 들어갔다. 지금 대장주격인 삼성전자가 최근 4거래일 동안에 9%대 주가 상승 흐름을 탔다. 뭐 사실 뭐 더 많이 올랐죠. 근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간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외국인 매수도 당연히 들어가 있을 테고요. 또 저평가에 대한 이야기, 또 반사 이익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 추이라든지 또 기업의 어떤 덩어리 자체를 보게 된다면 다른 외국 기업들에 비해서 현저히 작은 것이 일단은 느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나라가 이제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저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1등 기업, 이런 대기업에게도 쏠리는 부분들이 좀 만들어지기 좀 어렵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하고 완전히 어깨를 나란히 하자라고 보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 판단이 좀 들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 거기에 비해서 지금 뭐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이거는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삼성전자가 그들보다 못할 게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인데 이게 한국에서 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조금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저평가 국면은 일단 경기가 호전이 되고 전체적으로 해외 시장에서의 어떤 투자 분위기가 개선이 된다면 이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빠른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증거로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삼성전자 주식 매수가 지금 전전날이었죠. 9,200억 순매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도 2,900억 가량 순매수. 그래서 뭐 잠깐 사이에 어마어마한 돈이 좀 들어갔고 이번 달만 외국인들 순매수 기조가 강하게 들어갔고 2조 6,500억에 이르렀다. 자,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하게 되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갈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뭐 외국인들이 뭐 자선사업가도 아닌데 잘 가지도 않을 기업에 투자하진 않았을 거고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해놓게 되면요 무서운 랠리가 꼭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2017년도 같은 경우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서 시장에 대한 어떤 활성화, 그 다음에 IT 업종의 그런 뭐랄까요, 슈퍼사이클 그런 얘기 많이 있었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삼성전자를 보셨을 텐데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죠. 뭐 가능한 이야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뭐 6만원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런 때에 주목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6만원이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요.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좋은 사이클로 움직이게 되고 다시 한번 성수기를 맞이하게 된다면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들의 매수 유입은 그런 것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도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좋은 뉴스들로 따져보게 된다면
지금 2분기에도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죠. 좀 많이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버리면서 뭐 반도체, 가전, 모바일 뭐 이런 쪽에서 전부 다 좋은 성과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인텔의 칩 생산에 대한 아웃소싱이 나오게 됐는데 이것을 발표하게 되면서 대만 TSMC 그리고 삼성전자 이 두 기업만이 이 모든 물량들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캐파가 있다. 뭐 굉장히 대단한 이슈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런 추가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들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화웨이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 이제 화웨이 장비 쓰지 마라고 미국이 얘기하고 주변 국가에게도 계속 권고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미국의 눈치를 살펴야 되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실 이유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화웨이 거를 배제하고 삼성전자를 선택할 가능성도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왜? 5G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걸려있는 기대감도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의 매수 유입도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외국인들의 매수 유입이 들어오게 되는데 딱 들어와서 보니까 삼성전자가 저평가고 나쁘지 않거든. 그러면 다 그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는 눈은 다 똑같거든요. 근데 자,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잘 생각해 보신다면 매집의 단계를 어느 정도 거칩니다. 그러니까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매수를 통해서 꾸준하게 담아놓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훅 치고 올라가는데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매수세를 확장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같이 동참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싸움에서는 외국인들이 정말 잘 싸운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크게 뽑아먹는 거 이런 것들 정말 잘하니까 삼성전자에게도 또 다른 어떤 추가 상승에 대한 랠리 그런 기대감들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합니다. 600억 달러에 달하는 한미 통화 스와프. 이 통화 스와프라는 것은 서로 간에 이제 뭐 어느 정도 너 돈 필요하니? 그러면 내가 지원해줄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이 통화 스와프가 필요한 이유는요, 외환 위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대책을 세우자라는 부분이겠죠. 우리가 IMF 당시라든지 이런 외환 위기가 있었을 당시에 달러가 부족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죠. 가지고 있는 돈 다 쓰고 나서 더 메꿔야 되는데 달러가 부족하게 되니까 그냥 네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통화 스와프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돈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이제 그 상대 국가와 그만큼의 그 한도 내에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졌다. 근데 사실 다른 나라하고 이제 달러에 대한 통화 스와프를 하게 되면 다른 나라도 같이 어려워졌을 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돈이 부족하니까 좀 줘라 그랬는데 우리도 지금 돈이 없거든 이렇게 나오면은 유명무실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과의 한미 통화 스와프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네. 뭐 돈이 부족할 일이 없어요. 돈 좀 줄래? 그러면 알아서 찍어갖고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무한정 찍어낼 수 없는 거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의미로 본다라면 미국과의 이런 통화 스와프 체결 또 이런 것에 대한 연장 유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외환시장의 안정화를 이끄는데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계약 만료가 이제 2달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먼저 전격 연장을 했냐는 거죠. 9월 30일 날 만기가 되는 건데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이나 추가적으로 연장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이제 감염병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경기가 다시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정신 없어진다 이런 얘기. 지금 조금 괜찮아지려고 할 때 이럴 때 좋은 거 그 계약서 다 따내자 뭐 이런 식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FOMC가 한 번 더 열리긴 하는데 이 마감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가지고 막 하려면은 망중 그 요추어라고 하죠. 이제 중국말로 망중 요추어. 이게 바쁜 중에 실수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사전에 대비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이 통화 스와프에 대한 부분도 잠깐만 언급해 드리면 일단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느냐면 최근에 이제 이 통화 스와프를 체결을 함에 따라서 외환 시장이 굉장히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일단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 이제 외환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은요. 그 경기가 어려울 때 이 외화 자금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들을 유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외국 그 달러를 이용해서 사업을 영위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게 되면은 이제 외화에 대한 어떤
그 수요가 좀 많이 증가하는 반면에 공급은 좀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대비를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해서 외화 대출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조금 지난 3월부터 조금 이제 시장에 대한 불안정한 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3월부터 지금까지요 6차례 걸쳐서 총 한 200억 달러에 달하는 그 외화 대출을 진행을 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난 5월 6일은 마지막으로 외화 대출을 중단했다. 왜? 안정화되었기 때문이다. 자금 수요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통화 스와퍼에 대한 기간을 더 연장을 해버렸다라는 것은요. 앞으로 이제 달러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걱정하지 마. 안정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이제 달러가 부족할 일이 없다라면 원화 강세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환율은 더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환율이 더 하락하게 된다면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게 되고 시장에 좋은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기업들로만 꼭 따지고 들어간다면 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대형주, 민감주, IT, 즉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들 있죠? 네, 그런 종목군들 위주의 포지셔닝을 밟아가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 통화 스와프에 대한 부분들은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외환 위기, 돈이 부족할 것에 대비해서 내가 언제든지 빌려올 수 있는 그런 창고를 만들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 비둘기 연준, 재료금리 유지한다. 그래서 그 좋은 분위기가 형성됐고, 또 기술주들 우리는 독점한 적 없다 얘기 한마디에 그냥 상승이 나가는 모습, 뭐 되게 장난 같긴 합니다만은 다우지수 미국 증시를 이끌어내는 상승으로 그 데리고 가는 중요한 재료였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외국인 2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순매수 기조가 이번 달 들어서면서 집중적으로 매수되었다. 삼성전자가 일단은 뭔가 기대감들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또 외국인들이 선호를 많이 하는 그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잘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삼성전자가 잘 올라가면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예상을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600억 달러에 달하는 한미 통화 스와프에 대한 이야기, 조기 연장을 시행을 했는데 뭐 다른 거 다 뒤로 밀어놓고요. 통화 스와프라는 것 자체가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그런 모습이고, 달러 공급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그 지원을 의미하는 부분이라서 외환 시장이 상당히 안정화될 것이고요. 또 환율은 더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외국인 매수는 더 강하게 유입될 수 있는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전부 다 긍정적인 거예요.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 뭐 그다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 시장을 강하게 상승시킨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현재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들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가 되겠죠. 네,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얼마를 투자했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몇 주를 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주가가 10달러 이하로 거래되는 주식은 다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최고의 주식이 싼 값에 거래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 자, 얼마에 투자를 했느냐, 요거, 내가 주식을 100주를 사건 10,000주를 사건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가끔씩 보면 뭐 동전주들 매수하셔가지고 대응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 주식을 많이 주니까. 그게 이유이신 분이 있었어요. 아이고 그냥 뭐 1,000원 미만에 있는 거 사면은 몇천 주씩 몇만 주씩 많이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죠. 왜? 내가 그냥 그렇게 100원짜리 아니지 1,000원짜리 주식을 100주 해가지고 뭐 10만원어치를 이제 사는 거, 뭐 100주가 있으면 뭐 달라지나요? 근데 그냥 10만원짜리 주식 하나 띡 사면은 뭔가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좀 그런 부분도 좀 있는데, 가격적인 측면, 주가의 가격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의 투자를 했는지, 내가 몇 주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얼만큼 투자했느냐,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주식의 수량,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투자한 자금과 추세의 추이에 대해서 반응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려야 되겠네요. 자, 오늘 뭐 시장은 뭐 어제와 비슷할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나쁜 분위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유지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장중시황에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의 수급이 또 어떻게 변화하는지, 저하고 같이 이야기 풀어보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성공투자, 네, 그 다음에 희망찬 하루 출발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